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자 사업가이고요. 사실 저는 20대 중반, 어리다면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일찍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제 과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소위 좋은 집안에서 자고 나란 딸이에요. 그것도 외동딸이고요. 어릴 때는 오빠가 한 명 있긴 했지만 어린 시절 병으로 일찍 하늘나라에 가고 저 혼자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오빠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되었고 저는 그때 유치원생이었기에 친오빠의 존재가 그다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외려 그런 저에게는 오빠와 동네 친구로 친하게 자랐던 남편,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 오빠였던 그 사람이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거의 남편에 대한 기억도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의 추억, 동네에서 같이 놀았던 어렴풋한 기억만 있었을 뿐이죠. 뭐 어쩌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전 하나 남은 외동딸로 잘 나가는 부모님의 사랑 듬뿍 받고 자라다가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에 타격이 끼치면서 집안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무슨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저희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져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 겨우 23살이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었고 대학원을 갈까 하던 중에 갑작스런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너무 아무것도 모르게 자란 탓에 알바 한 번 한 적 없던 저는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사회로 나올 지경에 처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좋은 대학 나왔어도 사회 경험도 하나도 없으니 취업도 바로 되지 않았죠. 그야말로 비 좋은 개살구였어요. 그 상황에서 부모님 두 분은 도망 다니시느라 소식도 끊기고 결국 오갈 데 없는 저를 남편의 부모님, 저희 시부모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먼저 남편과의 결혼을 권유하신 겁니다. 물론 그전부터 저희 부모님과도 잘 알고 계셨기에 저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죠. 가뜩이나 평소에 저를 좋게 봐주셨기에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저 또한 이런 시부모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저희 집안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부모님은 도망 다니실 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딱히 시부모님께는 유감이 없었어요. 암튼 그땐 그게 저를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져 되려 제가 감사하다고 했죠. 남편만 좋다고 하면 결혼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으니 많이 지켜봐주며 연애를 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5살이나 많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그래도 저 혼자 살아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다 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결혼식 며칠 전에 빚을 피해 도망쳐 있던 부모님과 아주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는데 결혼 얘기를 했고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곤 저 혼자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결혼식을 혼자 올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생각보다 듬직하게 저를 밝게 맞이해 주었고 가까스럽게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남편은 신혼 초 몇 년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제 사정 알고 제가 불쌍했는지 저희 부모님 얘기도 눈치를 살피며 얘기했고 절 많이 위로해주곤 했어요. 저랑 결혼한 이유도 제가 안쓰러워했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또한 결혼에 대해 큰 기대 없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그러니 애를 셋이나 낳은 거겠죠? 어쨌든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던 사람이라 남편은 어떤 마음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리고 5년 뒤 둘째를 임신하였고 제 나이도 30을 향하고 있었죠. 그 무렵 저희 아버지는 결국 빚을 다 못 갚아 파산하시고 엄마 쪽으로 빚이 안 가게 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셨는데 1년 뒤 엄마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죠.
그 충격에 아버지는 해외 노동자로 외국으로 나가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은 가족이라곤 셋뿐이었는데 그 세 명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온 거죠. 그 일 때문인지 제 몸과 마음은 더욱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으로 바쁠 시기여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서로의 마음도 식어간 것 같았죠. 그렇게 서로 대면대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거하게 취해선 저에게 막 들이대는데 이런 남편의 태도에 좀 놀랐어요. 남편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들이댄 적은 없었거든요. 한편으론 아직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긴 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그런 남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셋째가 생기게 된 거죠. 7년 만에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그날 밤 정말 한 번이었는데 아이가 생기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왕 임신이 됐으니 아이 출산은 해야 했고 혼자서 새 아이를 돌보려고 하니 감당이 안 됐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특히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았죠. 주변 지인들을 보면 친정엄마들이 산후조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준다는데 저는 그런 친정엄마가 없었기에 모든 일을 저 혼자 해야 했었죠.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시어머니도 연세가 되시니 몸이 아프신 데가 많아 나중엔 제가 먼저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제 모습을 딱히 본 남편이 먼저 당신 혼자 힘들게 이러지 말고 애들 케어할 돌보미 선생님이든 아님 집안일 도와주신 도우미든 고용해봐. 내가 좀 알아보고 고용할까? 라고 하시길래 저는 돌보미 선생님보다 큰 아이 과외 선생님을 먼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첫째 아이가 내년이면 중학교를 입학할 나이였는데 워낙 유별난 성격에 자기는 중학교 입학보단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자기는 공부보단 노는 거랑 다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틀에 맞춰져 있는 교육은 받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대체 누굴 닮아 자기 주장이 저리 강한지 결국 저 또한 딸의 말에 그런 경험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영향도 좀 있었던 게 제가 워낙 크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잖아요. 그래서 내 딸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싶어 자립하는 방법을 키워주려고 결국 홈스쿨링을 하자고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두 아이를 보면서 첫째 공부까지 봐줄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과외 선생님을 먼저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시작이었는지 몰랐네요. 남편은 스펙이 아주 좋은 남자 선생님을 데리고 왔는데 학력도 조건도 다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원하는 수업을 진행해 딸도 이 선생님이 좋다며 제게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몇 번씩 여러 명의 선생님 면접을 보고 딸과도 한두 시간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딸은 이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죠. 사실 저는 남자 선생님이라 조금 불편했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저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남편도 자식 교육에 대한 문제는 아주 철저해 제 의견보단 딸의 의견을 더 중시했고요. 그렇게 딸은 초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 겨울방학부터 이 남자 선생님과 과외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찌 첫째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워낙 예민한 애라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 애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큰애는 별일 아니라 하며 넘겼어요. 하지만 애가 점차 짜증도 늘어가고 공부도 집중을 못하는 듯하여 한 소리 했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엄마, 그 과외쌤 말이야. 왜 자꾸 엄마에 대해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짜증나. 라는데 그때 딸은 한참 민감한 사춘기여서 모르는 남자가 엄마에 대한 걸 물어보니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이런 딸의 반응에 별 신경 쓰지 않고 그 과외쌤이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가 보지. 우리 딸 너무 신경 쓰지 말어. 그래도 공부 잘 가르쳐 주시고 좋은 분 같던데 너랑 어색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겠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라고 하고 말았죠.
저도 딸의 반응에 뭔가 쎄한 느낌은 들었지만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딸의 과외 선생님이 제게 이상한 추파를 던지는 걸 느꼈어요. 딸은 일주일에 4번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는데 2번은 오전과 오후까지 수업이 있어 점심은 항상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은 제게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잘하는 요리 좀 해드릴까요? 어머님 혹시 파스타 좋아하세요? 라며 자기가 사가지고 온 재료로 요리도 해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요리, 그리고 나중엔 저희 셋째 아이 케어까지 해주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남편보다 더 남편처럼 저희 애들과 저를 챙겨주었어요. 하지 마시라고 해도 제게 다정한 웃음을 보이며 저도 유부남이라 이런 거 잘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동안 봐와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님. 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과외 선생님의 이런 도움이 실제로도 보탬이 되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몸은 하나인데 절 찾는 아이들은 셋씩 됐으니까요. 그리고 과외 선생님은 남자치곤 이런 육아 살림에 아주 전문적이었는데 저랑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죠. 또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이 잘 통하긴 했어요. 가뜩이나 나이도 저랑 또래라 나중에 서로 친구로 지내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누군가와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지루하지 않았던 건 처음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부부가 아니니 남녀 사이로 불순하게 볼 수 있었겠지만 저나 이 선생님은 워낙 각자의 가족들에게 끔찍해 저희끼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게다가 본인 아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주일에 2번 점심을 먹는 자리에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본인 와이프 자랑을 엄청 했어요.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며 이쁘지 않냐는 말을 매번 하는데 저도 그럴 때마다 아유, 진짜 선생님 같은 남편을 둔 아내분은 좋겠어요. 우리 남편도 밖에서 내 자랑 좀 하고 다니려나 모르겠네요. 라는 말을 하며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나 공유하고 수다를 떠는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나중에 우리 부부, 선생님네 부부, 그리고 애들까지 다 같이 캠핑도 가자고 했었으니까요. 이런 저와 과외 선생님의 모습에 딸도 조금은 안심을 하는 듯한 눈빛이었고 과외 선생님도 곧잘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과외 선생님이 제게 선물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샛별 어머님, 이거 별거 아닌데 어제 보니까 손이 많이 트신 것 같아서 백화점 간 김에 아내 거 하나 사면서 핸드크림 하나 샀어요. 이거 향 좋으니까 한번 발라보세요. 라며 제게 쥐어주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립스틱 선물이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점차 선물 공세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외간 남자의 호의가 너무 부담스러워 몇 번씩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끝까지 집에 선물을 두고 가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런 걸 주고받지 않았을 땐 서로 친구 같았는데 지금은 친구 사이를 넘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셋씩 둔 엄마로서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릴 생각은 추후도 없는데 이 사람은 자꾸 그 영역을 들어오는 듯 했죠. 계속 이런 사이를 유지하다간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저는 딸아이의 과외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왔고 수업이 다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남은 과외비를 드리며 과외를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오후 과외가 끝난 후 딸은 저와의 약속대로 잠깐 친구네 집에 가 있겠다고 나갔고 둘째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 가서 집엔 갓난아기와 저 그리고 과외 선생님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과외 선생님에게 들을 말씀이 있다며 부엌 식탁으로 불렀고 딸아이 과외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차를 한 잔 내어드리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아니 갑자기 그 과외 선생님이 제 팔을 잡으며 샛별 어머님, 저 사실 샛별 어머님한테 몹쓸 짓 하려고 했던 놈입니다. 라며 무릎을 꿇는데 저는 그 소리에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흥분을 하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려고 손을 꿈틀대는데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한동안 가만히 절 쳐다보고 이윽고 그 안에서 묵직한 지갑을 하나 꺼내는데 그 지갑을 보곤 기겁을 했네요. 왜냐면 그 지갑은 바로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잃어버렸던 지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무슨 사진들을 꺼내주며 이 사진들 다 이 지갑에서 있었던 사진들이에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진들을 받아보곤 또 한 번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저희 남편과 어떤 여자가 아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수위가 센 스킨십 사진부터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까지 그리고 차마 볼 수 없는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이걸 보곤 이게 다 무슨 사진이냐고 손을 벌벌 떠니 그 사람이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사진 속 여자는 제 아내예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어디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곤 그 둘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만나왔던 사이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사이죠. 제가 이 지갑을 저희 집에서 발견한 것도 벌써 3년이 였고요. 라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본인 아내가 저희 남편과 불륜하는 걸 몇 번이나 눈 감아 주었대요. 근데 몇 달 전 또 저희 남편 놈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선 복수심에 일부러 제게 접근을 해 저를 유혹했다는데 그 말에 너무 기가 찼고 화가 났어요. 남편 놈의 불륜 사실에도 화가 났지만 제가 이 사람의 덫에 놀아놨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곤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샛별 어머님. 처음에는 나쁜 마음으로 샛별 어머님한테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샛별 어머님과 같을 거라 생각해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샛별 어머님도 남편분의 실체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부디 절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천천히 남편놈의 불륜 사실에 대해 전부 다 듣게 되었어요. 남편놈과 그 여자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딸의 과외 선생도 저희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서로 본 적은 없어도 본인 아내로부터 제 남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접근하기도 쉬웠다고 했죠. 딸의 과외 선생을 뽑는 것도 그렇게 알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데 자신은 꽤나 오랫동안 저희 남편놈과 본인 부인에게 복수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수를 하고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이혼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줄 수 있다며 그 증거들로 이혼 사유는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 놈의 뒤통수에 정말 머리가 얼얼했고 이때까지 속고 살았다는 저의 멍청함에 남편 놈과 이혼을 결심하기로 다짐했어요. 애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남편 놈을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 과외 선생님과 함께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복수를 하기로 결단을 냈고 지갑 속 사진들을 대문짝만하게 인쇄해 그 다음날 그 둘이 일하는 곳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모든 실체를 회사 사람들 앞에 다 까발리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저를 본 남편 놈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소리를 치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절 막아섰는데 전 그런 남편 놈 얼굴에 이혼 서류 집어던졌고 소송할 테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나 몰래 네 자식들 몰래 저 상간녀랑 재밌었냐? 나는 새 애들 키우면서 뼈 빠지게 고생할 때 너는 싸질러 놓기만 하고 뒤에서 딴짓거리하고 다니는 게 재밌었냐고 라며 남편 놈 정강이를 차고 울부짖으며 법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알 거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그 과외 선생님의 부축을 받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 과외 선생은 제게 이제부터 시작이니 마음 굳게 먹고 소송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제 남편 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할 거라며 본인 아내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거라 했습니다. 일단 그 여자 월급에 가압류 신청부터 해놓을 거라고 했죠. 저는 집 가자마자 남편 놈의 흔적들을 죄다 치워버렸고 시댁에도 연락해 남편 놈과 그 상간녀가 찍은 사진 보내드리며 충분히 이혼 사유 되니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몇십 년 전 절 받아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그 과외 선생이 먼저 알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60%와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 놈은 지한테 100% 유책 사유가 있으니 더 이상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고 1심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였는데 그 여자 저희 남편 놈에게 오피스텔도 하나 받았더라고요. 전 그것까지 싹 다 뺏어와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 여자도 본인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뺏겨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저나 그 과외 선생이나 서로 배우자에게 완전히 희생이 된 사람들이었지만 소송도 잘하고 무사히 이혼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 그 과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남편 놈의 불륜을 알지 못한 채 등신으로 살았을 거예요. 비록 삐뚤어진 악연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제겐 은인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랑 그 선생님은 서로 이혼을 하고 현재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부르며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서로 친구로 하기로 했던 그때처럼요. 되려 지금은 둘 다 이혼이라는 아픔이 있기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 또한 예전에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초반이 아닌 40살 초반의 엄마이자 아줌마로 현재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디저트 카페를 하나 냈어요. 제가 빵이랑 쿠키, 케이크 만드는 솜씨는 좋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멋진 엄마로 남을 것 같거든요. 또한 남편 놈과 지냈던 시절도 다 있고 저만의 인생을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